전력주가 상반기에 좋았다가 조금 쉬는가 싶었는데 하루 만에 오늘 또 괜찮았습니다. 그렇죠. 어제의 급락을 뒤로 하고 오늘은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여전히 대기 매수세가 확실하다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섹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분기를 뜨겁게 달구었었던 쪽은 실적, 숫자로 차별화되는 이런 종목들이었죠. 대표적으로 화장품, 음식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전력 설비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이었는데 어제 그 7월 달, 그러니까 7월 1일 들어 6월 관세청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네. 그로 인한 차익 실현의 트리거가 큰 폭으로 나오면서 어제 급락이 나타났었고 오늘은 하루 만에 급 반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흐린 날씨 속에서도 몇 안 되는 벼뜨는 섹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에 수출 데이터가 안 좋아서 좀 빠졌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네. 다시 상승이 나온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숫자에 울고 웃었던 것 같아요. 당장 이제 6월달 21일부터 30일까지 6월 말 수출 데이터 10일치는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4월, 5월달 탄탄한 수주 잔고 베이스로 수출 데이터 자체를 쌓아놨기 때문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빠진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6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전력 설비의 주요 수출 데이터 5,929만 불 수출 자체를 달성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미국 쪽으로 초과압 변압기 이쪽이 많이 나가는 모습 자체가 확인이 되면서 약 6천만 불 정도 6월 그 중순까지 수출 데이터를 쌓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러면 6월달 그 온기로 놓고 보면 대략 한 9천만 불 정도가 시장에서 추정치였거든요. 네. 근데 실제 발표한 데이터 수치를 보시면 8,175만 불로 눈높이에 상당히 못 미쳤죠. 네. 그로 인한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이에 따른 수출 데이터로 급락이 나왔다면 오늘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건 숫자다 이러면서 저가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 게 바로 이쪽 섹터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은 전일 급락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좀 밸류가 비싸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건 맞죠. 많이 비싼 건 맞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전력 설비 전선하면 정말 재미없는 동네. 네. 그동안에 항상 저평가 받아왔던 동네 이랬는데 HD 현대 일렉트릭 기준으로 보면 지금 PBR 자체가 뭐 7.7배 뭐 이렇고 있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또한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다고 하지만 3.3배예요. 이게 연초하고 비교를 해보면 2배 이상 올라간 수치거든요. 네. 글로벌 지금 현재 전력 설비 선도 업체인 이튼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기준 PBR 자체가 6.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감안해서 놓고 보면 예. 우리나라 이런 관련 기업들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 자체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을 보시면요, LIG 넥선 방산 쪽인데 이쪽이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 실적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지만 비싸다,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 놓고 보면 올해 말 기준 PBR 3.8배 그리고 내년 기준 3.3배 포워드로 당겨보면 대략 한 3.5배 정도인데 물론 업종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7.7배니까 그것보다 2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보면 많이 올라가고 비싼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2분기 시장을 수놓았던 게 결국은 시장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비빌 언덕에 있는 숫자에 좀 주목하는 부분이었었잖아요. 그러한 종목들이 빠지면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런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는데 오늘 또 이쪽이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뭐 작년에 2차 전지가 2028년까지 좀 땡겨와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전력 전선 이쪽도 그런 비슷한 좀 흐름이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사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작년 3, 4월 달에 1차 랠리가 강하게 나타났었고 작년 7, 8월 달에 이제 마지막 랠리가 나타났을 때 그때 에코프로가 전 지주사 할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도 지주사 할증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할증. 예, 지주사 할증 프리미엄 더 줘야 된다. 그때 PBR 자체가 대략 15배가 넘어갔었고 뭐 분할 이전에 150만 원을 넘어가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논리는 결국 이거였죠. 탄탄한 수주 잔고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전기차 트렌드를 감안해서 놓고 보았었을 때 단순히 이제 작년 그러니까 23년 밸류가 아니라 27년 많게는 2030년까지 밸류를 땡겨와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네.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지금 현재 거의 1년 가까이 좀 쉬어가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죠. 물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의 이에 따른 합리적 기대 자체가 반영이 돼서 주가는 오버슈팅하기 마련이니까요. 다만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크게 변동성 나타나면서 흔들렸다고 해서 이게 추세가 완전히 꺾였고 대장적으로 죽었냐 이렇게 저한테 자문을 해보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을 한 게 올해 2분기부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4개월, 물론 작년부터 꾸준히 올라왔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략 한 7, 8개월 이상 올라오는 부분 자체는 맞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이쪽이 꺾였다 하는 이런 흐름을 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최소한 글로벌 전력 설비 선도업체는 이튼이 꺾였던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 AI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완전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AI 트렌드 지속이 되는 가운데 주도주가 좀 조정이 나왔고 그에 따른 오늘은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변동성은 좀 커지고 있구나 이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수주 계약 체결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와야 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기대감을 저희 같이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전력 설비, 초고압 변압기 그리고 배전에 이어서 전선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사실 미국 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40년 만에 이런 전선을 교체한다. 그리고 전력 설비를 교체하는 슈퍼 사이클과 더불어서 지금 꾸준히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이런 부분을 쌓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쪼개져서 나오니까 우리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안 한다 뿐이지 공식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의 1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수주만 없다 뿐이지 꾸준히 수주 활동을 하고 있고요. 선도업체인 HD 현대 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적게는 3년 이상, 많게 보면 한 5년까지도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보면 그의 숫자에 따른 이런 노이즈 이런 부분이 일부는 있을지언정 흐름 자체는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HD 현대 일렉트릭이 오늘 전력기기 내에서도 상승률이 가장 탄력이 있었거든요. 네. 역시나 좀 대장주로 그럼 종목을 본다면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런 것 같아요. 대장주는 가장 많이 오르고 빠질 때는 가장 적게 빠진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장주 위험이잖아요. 어제 LS 일렉트릭이 뭐 한 7, 8% 이상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도 HD 현대 일렉트릭은 오히려 3, 4% 빠지는 등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리고 노이즈가 많을수록 믿을 수 있는 미들맨에게 좀 더 수급이 집중이 되는 모습이 지금 항상 나타났잖아요. 네.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이 딱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전선주도 좀 짚어볼게요. 전선주 하면은 사실 이제 원재료가 되는 구리 가격과의 연동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급등하다가 최근에 구리값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좀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대략 한 12%.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구리 선물 가격이 피크를 찍었던 5월 20일 기준으로 보면 톤당 1,857불을 기록을 했고요. 지금 현 시점 보시게 되면 9,517불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13,000불 가량 이렇게 빠져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1,300불. 죄송합니다. 1,300불 가량 빠져 있는 예. 모습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12% 정도 약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이러한 것들이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하고 반등을 할 것인가 그에 따라 이제 의견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반등 쪽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네, 구리값 그렇습니다. 다시 오를 것이다.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최근에 달러 강세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일부 좀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지금 수급적인 이슈가 있는 오히려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네. 또 이제 구리하고는 약간은 비견이 될 수는 있지만 2차 전지 쪽의 핵심 소재로 얘기를 하고 있는 메탈 가격이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일부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구리 가격은 사실 중국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원재료가 되고 있는 정광은 어느 정도 이런 그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연초에 좀 강하게 오버슈팅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나오면서 오늘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을 비롯한 그리고 구리 관련된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최근에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전력 설비 후 슈퍼 사이클 교체 주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워낙 수요가 탄탄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은 고점 대비 12% 정도 조정 나온 부분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좀 조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예 추세적으로 이게 완전히 꺾였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구리 가격 반등 쪽에 조금 더 무대를 싣고 있다라는 네, 그렇죠. 얘기 들어봤고요. 구리 가격 오른다면은 또 전선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할까요? 사실 뭐 탑픽을 골라보자면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반등을 하는 쪽이 최근에는 세명전기, 대원전사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결국 대장인 대한전선 쪽이 탑픽이 되지 않을까 역시나 좀 생각을 대장이군요. 합니다. 역시나 대장. 네.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도 크고
그만큼 매출액도 탄탄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 이런 것들 보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수주 잔고만 미국 쪽에서 약 2천억 이상을 지금 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이제 점진적으로 매출단에서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고환율에 따른 마진이 올라가는 부분과 또 미국 시장에 이렇게 선점하는 모습이 같이 나타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보시게 되면 옆으로 기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급등 이후에 최근에 좀 흔들리는 모습 포착이 네. 되었었죠.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력을 좀 보여주긴 했고요. 대한전선이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은 한 3% 정도 빠졌네요. 네. 뭐 대원전선하고 잠깐 착각을 했는데 이쪽 안에서도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는 결국 규모 경제 같아요. 최근에 국내 용인 쪽에서도 보면 그 SK 하이닉스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짓는 네. 전용 송전 망로를 구축하는 부분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10년 전에 그 평택 쪽에 이런 그 반도체 클러스터 지을 때 한 21km 정도 까는데 4천억이 들어갔거든요. 4천억이요. 예, 근데 이번에 110km를 깔아야 돼요. 그러면 수조 원대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네. 2조 원에서 3조 원 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놓고 보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 경제를 하고 있는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올라가는 대원전선 뭐 이런 종목들도 현재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미국 쪽에서 샘플 테스트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실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우리가 조정이 나올 때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아까 잠깐 착각을 한 게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세명전기가 더 빠르게 튀는 거는 네. 튀는 것 자체는 맞고 오늘 대원전선이 4.5% 올라갔고 그리고 대한전선 오히려 한 3% 정도 빠졌는데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 이런 대형주 그러니까 대장주가 빠졌을 때 기회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전선주 물론 다른 종목들도 좋지만 대한전선을 좀 탑픽으로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전선주 관련 접근 전략도 살짝 궁금해지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네.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서요. 그렇죠. 지난주까지 거의 이런 쪽에서는 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뭐 상한가까지 급등을 한 이후에 그다음 세명전기 다음에 대원전선, 대원전선 네. 다음에 뭐 대한전선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올라갈 때는 그 전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도 하는데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급등 나올 때 쫓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래도 숫자가 나오는 쪽이 어제 우리가 이쪽 섹터를 보면 아시겠지만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네. 최소 이런 쪽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하루에서 3에서 5% 정도 이상 조정이 나왔을 때 최소 3차례 이상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기왕이면 한 20선 전후에서 좀 사가지고 숫자 나올 때까지 올 하반기까지 좀 중기 이상으로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는 그러면 20선에서 매수 최소 6개월 이상 바라보는 바이앤홀드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나올 때 네네. 접근해보는. 예,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목표가하고 손절가 안 드리면 서운하잖아요. 예. 전 중장기적인 부분에서만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 나오면 서운하니까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현재 시가 자체가 15,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대한전선이요. 네, 대한전선이요. 대한전선 현 시점에서 좀 매수 관점에서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그 숫자가 나오는 시점 자체가 8월 중순이니까 한 달 반 정도 보고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로는 지금 타이트하게 잡아볼게요. 전저점이 대략 한 14,000원대 후반 위치하기 때문에 14,900원으로 현 시점에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그리고 네. 업사이드는 좀 열어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으로 꼽아주신 전선내 대한전선까지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GL스토리 박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